통합 23. 기도와 과학.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신비한 현상. 깨달음보다도 어려운 과학. 에너지 화석. 기도의 머리석음. 말장난. 나는 초능력을 원한 바가 없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기도는 초능력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말장난.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인데 너 같은 말을 전혀 안 한다. 21세기의 물리학자나 되는 것이 한국의 교회나 다닌다면 볼장 다 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수준 중에는 쓰레 학자, 쓰레 교수, 쓰레 명문, 쓰레 종교인이 한 몸에 담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성도 별 볼 일 없는 상황임을 눈치채지 못하는 수준도 쓰레기 시리즈일 가능성은 아주 높다.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서 쓰레기 카르텔을 형성한다. 말장난. 우리 장로님은 수입의 30%씩이나 떼서 기부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거는 진 죄가 많아서 돈으로 땜빵하려는 것이다. 위급 상황에서 한두 번은 구두 뒷굽도 망치를 대신해서 쓸 수는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짓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제쳐두고 불우이웃 돕기에만 매진하는 것과 같은 한심한 짓이다. 서울대 교수는 무엇을 위한 봉사인지도 모르는 헌신보다 수직의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 우선되는 자리인데 그 정도를 모른다면 교수로서의 기본조차 글러먹은 것이다. 수직의 지식이 없기에 구두 뒷굽을 망치 대신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따위가 서울대 교수라니 총체적 난국이라고 한다. 초능력과 기도. 초능력을 갈구하는 수준은 3단계 이하 수준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 수준에서 행하는 기도는 초능력을 갈구하는 가장 저렴한 행위이다. 그 한심한 수준이 갈구하는 기도가 목적을 더 빨리 이뤄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간절함을 타인에게 보여주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행위이다. 시애미 시애비가 째려보는데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야 하는 조선시대나 통하던 수법이다. 그 보여주기가 목적이 된 것이 종교 행사이다. 엉뚱한 간절함이 승률을 높여주는 것이 아님에도 김땡땡 조년이 조런 조동아리를 터네. 나는 더 감동적으로 야부리를 털어야지. 라는 쓸데없는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이 그릇된 종교의 목표이다. 종교의 수준은 이것의 비중으로도 가늠된다. 이 한심함을 넘어선 종교가 한국에서는 드문 실정이다. 기도의 보여주기가 자신에게 향할 때는 구제불능의 어리석은 바보가 된다. 배고프다며 몸부림친다고 배고픔이 해결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절함을 해결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노력과 행동과 실천이다. 기도하기 이전의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가장 원시적이고 미련한 단계의 초능력을 요구하는 행위이고 떼쓰기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독려하는 이런 글을 오히려 혐오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의 수준이 하나같이 그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말장난. 너는 구국기도회 같은 애국 활동조차 부정하냐? 구국기도회는 두 가지로 나뉜다. 구국기도회를 빙자한 삥뜯기 대회와 국가의 위태로움을 극복하는 기도회이다. 전자는 질량현현의 현신이고 겉면만 강조하는 한국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이다. 후자는 기도를 빙자한 모임의 구실이다. 기도를 매개로 했지만 기도로 국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모여서 제반의 인식을 넓히려는 목적의 기도회이다. 그리고 이 양자의 구분에는 수직의 지식이 있다. 기도한다고 수직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깊은 사고를 방해한다. 누구나 원하는 애국이고 망우병자일수록 크게 부르짖지만 애국은 3단계 이하의 한심한 수준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는 김일성이 애국하는 소리처럼 가소로운 꼬라지가 된다. 구국기도회가 삥뜯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고 민주화 이후에 한국에서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이유이다. 말장난. 위대한 인물 중에서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당시에는 종교인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기에 그렇게 행세한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 종교 때문에 위대해진 것은 아니다. 물론 종교에서 부추겨서 위대한 것으로 추대된 인물은 많다. 종교의 포갑이 물러간 뒤에 재평가는 시작될 것이다. 말장난. 너는 신의 능력을 모르니까 창조신 조물주가 한 행위를 모르는 거야. 조물주와 창조신은 나도 인정한다. 세상의 모든 망우병자들을 너희들의 신이 만들었다는 것, 너 같은 불량품들은 모두 너희들의 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하지만
너희들의 신은 단 하나의 정상품을 만든 바가 없다. 있다면 니들이 제시해봐라. 말장난어. 이 삐리리 자석. 우리 신을 모욕했어? 나치 깃발 하켄크로이츠 밑에서 등신짓하면 네오나치와 독일이 욕먹는다. 우길기 밑에서 등신짓하면 일본 내두잇과 일본이 욕먹는다. 태극기 밑에서 등신짓하면 한국이 욕먹는다. 니들 신 밑에서 등신짓하면 니들 신에게 욕먹이는 것이다. 내가 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욕먹이는 것이다. 이 간단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만 잔뜩 모이라고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 누가 이런 것들만 모이라고 지시했냐? 말장난. 네가 신과 초월자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못하는 게 없다. 이 사고 수준 하나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이 드러난다. 지식의 껍데기만 핥으면 이런 허접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너에게 그 한심한만을 가르치고 허락한 것은 누구냐?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신비한 현상. 말장난. 과학이 만능이냐? 지구상에서 발생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무진장 많은 신비한 일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래?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던 소형 비행기에서 콜라병을 버렸다. 이것을 발견한 원시 부족의 원주민들은 서로 차지하려는 다툼이 생기고 소유욕이라는 낯선 개념까지 생기면서 부족 전체의 싸움으로 번진다. 이 화근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자 한 명이 콜라병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려고 세상을 유랑하는 것이 1980년 개봉한 영화 부시맨이다. 원제목은 더 가스 머스트 비 크레이지. 신은 틀림없이 미쳐서로서 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지만 한국 망우병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전혀 다른 제목을 붙여서 개봉하였다. 그리고 40년이 훌쩍 지난 2024년도에도 이런 수준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다. 멀쩡한 하늘에서 갑자기 콜라병이 떨어졌는데 얄딱구리하게 생긴 것이 무드질로, 홍두깨로, 스탬프로, 퉁소로, 막자로, 절구공이로, 요모조모로 쓰임새도 많지만 왜 이런 선물이 딱 하나만 떨어졌는지 부시맨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다. 하지만 관람객의 관점에서는 부시맨의 그 한심한 안목을 오로지 재미라는 구실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며 관람한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신비한 사건들은 전체를 관망할 수 없어서 생긴 오류일 뿐이다. 아주 뻔한 일이라도 일부만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해를 포기하면 대상은 신비롭게 보인다. 신비주의를 고수하는 모든 것들의 실체가 가소롭고 함량 미달인 이유이다. 아무개와 아무개 편에서 설명 예정. 모든 깨달음과 수직의 이해를 위해서는 머리 깨지는 두통과 똥줄 타는 안타까움을 반복해야 그나마 가까워진다. 이것을 포기하면 고통은 쉽게 사라진다.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하며 희희낙낙하게 되지만 정신은 헐헐 날아다니게 된다. 즐거움이나 찾는 것들 중에서 제대로 된 생각이 드문 이유이다. 과학이 세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석할 대상인 현상 자체가 극히 일부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제공되는 것들도 대부분 쭈무르고 맛보고 물고 뜯을 수 없는 문화재 수준이기에 맘대로 실험도 어렵다. 그리고 과학 자체가 수직의 지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만약과 가정과 추정을 통한 합리적인 추론과 추정의 단계에서 한국인 대부분은 나가떨어진다. 암송으로만 과학을 배웠기 때문이다. 말장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도 건축 방법을 밝혀내지 못한다. 피라미드 중에서 원형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대부분 도굴된 내부는 텅 빈 수준이고 외부의 치장석은 모두 허물어졌고 그것도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오랫동안 햇빛에 발해서 누더기가 된 상자 하나를 주면서 20년 전 상자 안에 담겼던 상품의 종류와 상자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맞춰보라는 질문보다도 어려운 문제가 피라미드의 문제인데 그런 일은 과학보다도 점쟁이에게 적합한 일이다. 점쟁이가 더 낫다고 말장난하는 것들을 위해서 과학은 허무맹랑한 수준은 공식적으로 유통하지 않는다. 라는 해석까지 달아야 하는 실정이다. 말장난. 1960년대에 피라미드 도굴꾼이 38cm에 달하는 손가락을 발견한다. 그리고 엑스레이로 감정한 결과 사람의 손으로 판정났다. 그 손가락으로 미루어 짐작한다면 나머지 신체는 4.5m에 달하는 거인으로 추정되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위 사건에 대한 자료는 단 한 장의 사진만 남아있다. 그 감정을 누가 어떻게 왜 감정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자료나 유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작이라고 하며 이런 것만 유통하는 자는 쓰레기 시리즈의 일원이 된다.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고 막대한 감정이 낭비되는 것은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는다. 깨달음이 없고 수직의 지식이 없으면서 자기 주장만 강한 바보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려는 특성이 강하며 기억 왜곡은 필수로 따라다닌다. 따라서 과학이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바보라서 과학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뿐이다. 바나나 통뼈. 어느 날 바나나 크기의 통뼈 화석이 발견됐는데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가 다행스럽게도 한 생물학자에게 전달되었다. 그 과학자는 세상의 모든 동물에 대입해보았지만 전혀 맞지 않았다. 발가락뼈처럼 생겼지만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너무도 컸다. 동물의 뿔도 고래뼈도 아닌 것이 확실한데 일반 동물의 어떤 부위보다도 컸다. 설마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발가락뼈를 가정하고 나머지를 추정해 보았는데 코끼리보다 2배 정도 큰 이족보행 동물이 그려졌다.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 미친놈 취급받을 것이 분명한 결과 앞에서 과학자는 자신이 정말로 미친 것이 아닌가 자책했지만 바나나 통뼈를 설명할 길은 없었다. 도무지 연관성을 확인할 길이 없던 이 뼈의 주인에게 공룡이라고 이름이 붙기까지 수많은 비난과 비판과 우여곡절을 겪는다. 그리고 대부분은 주장도 못하고 묻혔다. 현재의 과학은 모두 이런 과정을 겪은 산물이다. 현재의 공룡 이론은 복권의 1등으로 당첨될 확률보다도 낮은 확률을 극복하고 지금의 토대를 이룬 것이다. 그 어렵다는 복권은 나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당첨자가 나온다. 화석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나온다면 전 세계는 공룡 박물관으로 가득 찰 것이다. 말장난 복권은 당첨자가 없어서 이월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수준을 한국에서는 대부분 현명한 자라고 평가한다. 말장난하는 놈이나 그런 평가를 하는 놈 모두 이완용 수준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이 한심한 굴레에서 벗어난다. 말장난 이 삐리리 자석 또 억지 부린다. 철학편에서 그 한심한 사례를 제공했는데도 그를 구경만 하니까 이런 바보가 나온다. 그 한심한 사례를 망우병자 쓰레기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다. 철학편은 그나마 양반일 정도로 이후에 발표되는 바보의 농도는 점점 짙어진다. 그를 구경하지 않고 읽었다면 아무리 바보라도 심각성은 느껴야 했다. 누구라도 공감해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합리적인 반박은 있어야 한다. 화석은 인간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다. 지구상에 분포했던 생물 중에서 화석으로 남기 좋은 것들만 화석으로 남았다. 얕은 해안가에서 살던 생물과 삼엽충과 암모나이트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이다. 그래서 화석으로 남지 않은 생물이 얼마나 될지 추정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화석으로 남아도 온전한 것은 드물다. 거대한 공룡일수록 그랬다. 공룡이 죽은 후 수백 수천 년 동안 방치되면서 대부분 물어뜯기고 밟혔고 그 와중에 수장된 것들은 수백 수천 년 동안 수중 생물에게 뜯기고 경류에 이리저리 휩쓸린 것들이다. 그래서 공룡 화석은 대부분 파편이나 뼈 무덤처럼 온갖 뼈들이 한데 뒤엉켜서 발견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발견은 발견으로서 의미가 없다. 발견을 토대로 재구축하는 작업이 추가된다. 말장난 1000년 동안 방치라니. 과장이 너무 심하다. 초창기 지구의 석탄기 시기에는 나무가 쓰러져 죽고 수천 년 동안 방치돼도 분해되지 않았기에 석탄으로 변할 수 있었다. 현재처럼 나무를 분해하는 다양한 생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룡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기 공룡 둘리의 엄마인 목 긴 공룡의 대표주자는 브라키오사우루스와 아르헨티노사우루스인데 2024년 현재까지 전신 골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분만 발견된 것에 나머지를 추정해서 복원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과학은 깨달음보다 어렵다. 한국인은 깨달음을 신비하게 여기면서 과학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크다. 과학을 초등학교 이하의 시절부터 손쉽게 자주 접했기 때문이고 과학을 암송했기 때문이고 깨달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달음이 선행되어야 학문으로서의 과학이다. 그래서 깨달음 뒤에 오는 과학이 깨달음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과학은 무념식, 부유식, 주입식, 암기식 학습으로 껍데기만 핥은 것이다. 모든 과학은 수직의 지식을 내포한다. 설령 만들고 발명하고 개발한 사람이 수직의 지식을 모르더라도 결과의 과학은 수직의 지식을 내포한다.
과학과 수직의 지식편에서 설명 예정. 말장난 세상 누구도 네가 말하는 지식 선진국에서도 이런 말은 안 한다. 그들의 수직은 5단계에 불과하지만 필자의 수직은 7단계이다. 5단계 수준만 있는 곳에서는 수준 차이를 말하기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다양한 단계가 상존한다. 그 중에서도 하찮은 수준인 3단계 이하의 수준들이 수직의 지식을 평가할 일은 아니다. 말장난 네 태도처럼 과학은 싸가지가 없어서 싫다. 그래도 이놈은 양호한 수준이다. 대부분은 숨기는 속마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시커먼 속을 완전 반대의 하얀색으로 위장한 대부분은 이완용과 김일성보다도 음흉한 놈이 된다. 다만 이 장면은 이완용이 되는 핵심 요소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므로 표리부동의 사례라고 일단 규정해둔다. 정직과 정의와 진리와 진실과 공정과 성실과 원칙과 상식과 근면과 애국과 애족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은 많다. 사랑, 평화, 자비, 효도, 우애, 신뢰, 화목신뢰, 긍정, 인내, 존중, 존경, 검소, 공평, 최선, 노력, 반성, 참여, 실천, 인화, 불굴의 의지, 확고한 신념, 좋은 습관, 여유로운 마음, 한결같음, 긍정적인 생각, 열린 생각, 규칙적인 생활 등등. 이외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더라도 옳은 선택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3단계도 아닌 2단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저 모든 요소를 대표하는 옳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다. 그 둘 모두를 싫어했던 이완용과 김일성은 옳음과 옳은 선택에서 멀어졌다. 이와 동일하게 과학을 싫어하는 정도만큼 옳음과 옳은 선택에서 멀어지게 된다.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항상 실패로 끝남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한반도의 교육이었다. 더구나 옳은 선택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못한 것이 한반도의 교육이었다. 어리석은 종교는 둘 모두를 거부한다. 속음 미꾸라지는 이런 설명조차 거부한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종류의 바보는 너무도 많은데 진실에 눈 귀 닫고 미신이라는 똥은 맛있게 퍼 처먹는 한심함이 돋보인다. 진실을 전달하려는 노력, 이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도 모르는 것들은 반드시 형식적인 껍데기에만 집착하게 된다. 지구상에서 예의를 가장 중시 여겼던 중국과 한국의 예의가 한심했던 이유이고 표리부동의 사례가 넘치는 이유이다. 예속 논쟁이라는 가장 한심한 주제로 싸웠던 역사를 가진 두 나라는 우연이 아닌 것이다. 과학을 무시해도 된다. 말장난 과학이 만능이냐? 꼭 이런 애들이 미신과 종교와 수준 이하와 말장난에만 환장을 한다. 과학은 99점짜리이므로 부족한 1점에 대해서는 비판해도 된다. 그리고 그 영역의 대부분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하지만 바보들은 그 부족한 부분만을 비난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만을 지적하며 진리의 99점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그리고 진리값이 0.01점도 안 되는 미신과 종교에는 환장을 한다. 바보들의 공식이다. 그리고 실제 점수는 훨씬 더 차이가 난다. 1000번 만번을 양보해서 과학을 무시해도 된다. 하지만 99.99%의 진실을 포기하고 0.01%의 미신과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바보 등신 쪼다가 아니라 이완용과 김일성의 선택이다. 말장난야, 이 자석아. 그게 같냐? 네 위치가 바닥에 있어서 티가 안 날 뿐이다. 네 주변에 그런 것들만 있어서 티가 안 날 뿐이다. 한국에 이런 수준이 너무 많아서 티가 안 날 뿐이다. 과학을 모르면 초능력자가 된다. 초능력자의 한심한 두뇌 상태는 앞 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 정도의 글도 해석하지 못하고 속은 미꾸라지가 되는 수준이 초능력자이다. 과학을 합리적 이성으로 배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수준의 초능력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말장난 초능력을 소재로 한 미국의 영상산업, 일본의 애니메이션, 한국의 영상산업과 만화산업이 각 나라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 몰라? 초능력도 잘 이용하면 돈이 되는 거야.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의 다른 축을 담당하는 핵심의 산업은 군수산업이다. 이익은 크지만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한국이 세계의 비난 속에서도 백린탄과 집속탄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의 불량국들 때문이다. 이처럼 해로움을 알면서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있다. 어쩔 수 없는 분야이다. 영상산업도 굴뚝 없는 산업으로 유망하지만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연글지 않은 수준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연글지 않은 애들에게는 산업보다도 순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산업과 교육은 일정 부분 거리를 둬야 하는 관계이고 선후가 명확한 관계이다. 한국의 영상산업편에서 설명 예정. 그리고 미국, 일본의 영상산업과 한국의 영상산업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공상이 가미된 영상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만약과 가정과 추정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한국의 영상산업은 이 부분이 취약점이라는 사실이다. 만약과 가정과 추정의 능력은 수직이 가진 장점 중의 하나이다. 그런 것이 없는 망우병자 수준이 영상산업의 장점을 말해서는 안 된다. 기밀성이 자유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만약과 가정과 추정편에서 설명 예정. 수직의 지식을 모르면 저 분야는 계속 약점으로 남는다. 반대로 수직의 지식을 안다면 저 영역까지 한류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 없이 버텨왔지만 이 글이 수평 이하 수준의 한계를 재촉시킨다. 소설가, 만화가, 영화감독이 꿈이라면 이전과는 다르게 앞으로는 수직의 지식은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지구상의 구현된 초능력. 말장난. 인류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은 어떻게 설명할래? 인류 역사라지만 대부분은 종교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들 뿐이다. 종교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치유의 마법이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초능력과 마법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당장 일어나서 걷고 뛰어라. 라는 명령 하나로 해결된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장애인은 현실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초능력인데 어떡하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망상이고 착각이고 희망사항이다. 모든 종교는 이런 수준에게 찾아오는 질병인데 망우병이라고 한다. 이 정도조차 생각하지 않기에 망우병자가 된다. 그 수준들이 이 정도의 글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 명확한 증거이다. 말장난 종교를 가진 수많은 학자와 지식인은 어떡할래? 최소한 21세기 한국에서 종교를 가진 지식인이라면 그 지식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3단계 이하의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필자의 주장은 증명된다. 더구나 3단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이들은 학자가 아니라 쓰레 지식인이라는 것까지 밝혀진다. 이후에 하나씩 검증에 들어간다. 그 긴 검증에 앞서서 하지 마비 장애인을 치유하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초능력을 검수한다. 초능력과 마법의 세계에서 치유마법은 대단할 것도 없는 기본에 속하는 간단한 능력이지만 이것이 구축되는 과정을 그려야만 현실에서 구현된다. 이런 기본만을 무시해서 망우병자가 된다. 상상 속에서는 원지신들 가능하지만 그 발칙한 상상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이라는 가장 엄격한 규칙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첫 번째 방법. 장애인을 일으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죽은 신경과 근육을 완전히 건강한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것이다. 가장 쉽지만 부작용도 가장 크다. 죽은 신경과 근육을 3kg만 새로 만들어도 지구상의 웬만한 나라는 끝장낼 위력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질량 현현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 질량 현현보다 몇 단계 낮은 것이 질량 결손인데 3kg의 질량 결손으로 만든 것이 사상 최대의 수소폭탄인 차르 봄바이다. 통합 20. 금 나와라 똑딱과 초능력 편 참조. 장애인 한 명 치료하자고 나라 전체가 날아가는 선택은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멀쩡한 사람의 신경 근육과 바꿀 수도 없고 나무나 짐승과 바꾸면 기존의 조직이 극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다고 초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제공 희망자에게 조직 검사를 하고 가져올 수도 없다. 말장난. 현재에도 장기를 이식하려면 조직 검사는 필수이다. 초능력과 치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은 많다. 결정적인 차이는 망상과 현실이다. 망상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과학을 통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 그 다음 방법은 마비 장애인의 죽은 세포를 되살리는 것이다. 생각 없는 수준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방법이다. 과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완치되어라 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그런데 몸 안의 죽은 세포를 살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면 몸 밖의 죽은 세포를 되살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말은 쉽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죽은 세포를 살리는 기술이라면 모든 썩은 것도 되살리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죽음이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병원은 없어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말장난. 오랜 기간 멈췄던 기능이 부활하는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래? 이놈은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의 피땀 어린 노력을 기적으로 폄하하고 있다.
관계된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 요령에 의존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했기에 행복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사자의 노력과 고통을 전혀 모르면서 제3자로서 결과만 구경했기에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말장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종류이다. 일단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함으로써 소속한 단체의 수준을 깎아내리려는 간첩 같은 내부 분탕, 종자의 내분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단체가 깎아내려진다는 것을 모르는 멍청한 놈의 한심한 고백이다. 어느 쪽이든 한심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